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 첫날 노숙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4만 명이 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서 LA의 심각한 주택 위기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향후 1년 내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고 텐트촌을 철거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마한 리카르소가 한인타운을 방문해 선거에서 힘을 실어줬던 한인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한인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한인들을 만나보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과 브래들리 부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이어가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예방까지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기술이었던 메신저 리보액산 mRNA 기술이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대중교통요금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프리웨이 통행료 징수를 부과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해서 한때 코인 제국을 이끌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체포된 가운데 이 회사가 급성장한 데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 부모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몇 주 내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80회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어제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부문 후보로 한국의 헤어질 결심 등 5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김만주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온 검찰이 재산 은닉을 돕거나 또 증거를 없앤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4강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내일은 프랑스와 모로코 간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번 4강전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의 마지막 월드컵이자 마지막 국제대회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공식적으로 언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첫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LA를 이끌게 됩니다. 캐런 베스 LA 신임 시장은 임기 첫날이었던 어제 예상했던 대로 바로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공약한 대로 임기 첫날인 12일 오전 LA시에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12일 LA시의 이머전시 오퍼레이션 센터를 찾아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했습니다. 신임 시장은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는 시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LA 시정부의 홈리스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ay one, as I said yesterday and as I said throughout the campaign, on day one, I would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It shows the people of Los Angeles that we are united and serious about the city's crisis of homelessness. I will not accept a homelessness crisis that afflicts more than 40,000 Angelenos and affects every one of us.
It is a humanitarian crisis that takes the life of 5 people every day. In every neighborhood, we can see the failures of the status quo. Despair, desperation, human suffering. 캐런 베스 시장은 임기 첫날이었던 이날 LA시 각 부서장들에게 홈리스 비상사태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LA시가 지난 1994년 진도 6.7의 놀스리지 지진 이후 얼마나 빠르게 프리웨이를 재건했는지를 가리키면서 당시 재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상시국 체제로 움직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캐런 베스 시장은 홈리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보다 급진적인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발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LA시가 시 소유 토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토록 승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홈리스 비상사태는 매 30일마다 LA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LA시 의장은 비상사태 시의회 승인권과 관련해 베스 시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LA시에 올 들어 총 41,98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보다 1.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앞으로 수일 내에 노숙자들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 시내 모텔을 대규모로 리스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장은 노숙자촌 주변의 모텔 업주들과 벌써부터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니스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은 카운티 차원에서도 LA시의 비상사태 선포와 맥을 같이 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한편 지난 LA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마한 리카로스 후보가 어제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힘을 실어줬던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일 타운 내 콘체르토에서 마련된 한인 커뮤니티와의 오찬에서 리카루소 씨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리카루소 씨는 지난달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캐런 베스 현 시장과 LA시 시장직을 두고 겨뤘으나 캐런 베스 시장에게 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LA 한인 상공회의를 중심으로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상임위 회장을 비롯해 선거 기간 동안 리카루소 후보를 지지한 커뮤니티 리더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은 비록 LA 시장 선거에서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분투를 한 리카루소 씨에게 수고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분이 당선될 줄 알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뒤에서 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낙마하시면은 주로 잘들 연락 안 하시는데 저분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And I have to say thank you, Mr. Caruso, so much for running for the office of mayor of the city of Los Angeles. And by the mere fact, win or lose, you've already made a change for the city of Los Angeles in a very positive way. 리카루소 씨는 시장 선거 캠페인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being here and braving the cold weather and coming out in the afternoon. I want to thank for your support. I want to thank Chang and Brad and Peter very early on. 9개월여간 진행되었던 선거 캠페인 동안 LA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길 가던 한인 등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고충을 들었던 것이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억만장자 개발업자로 잘 알려진 리카루소 씨는 공지가 앞으로 도전할지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don't know. That's a long way away. But right now I'm going to stay involved in LA and do the best I can to... Yeah, well, I'm not going to go back to being a CEO. That's Corinne's job and she's going to stay there. 카루소 씨는 공직 진출 모색 여부와 관계없이 LA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LA시의회가 오늘 회의를 갖고 이제 휴회에 들어갑니다. 오늘 회의에는 새로 취임한 LA시의원 5명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참석할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 측은 절대적으로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회의에 깜짝 참석하자 시위대가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동료 시의원들도 퇴장해버렸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또 링컨 하이츠에서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에서 폭력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등 케빈 드레옹 시의원 지금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도 과연 참석해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아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이 LA시를 비롯한 LA 카운티와의 계약을 준비하는 로컬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컨트랙 레디 LA 행사 홍보에 나섭니다. LA 카운티 커미셔너는 행사 개최 이유는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다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LA시와 LA 카운티와의 계약 기회에 관심이 있는 로컬 사업자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달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연사들과 사업가들의 스피치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LA 카운티와 LA시가 내놓는 계약의 입찰을 비롯한 협상 관련 정보들을 공유받게 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개최 장소는 LA 국제공항의 웨스틴 호텔입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서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매뉴얼로 업데이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인민국은 또 시민권 신청서 N400 접수 중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9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에는 3,758명, 11일에는 2,101명을 포함해서 3일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7,8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일일 확진자가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코로나 검사 범위의 축소와 보고 지연까지 주말 동안 이루어진 요소들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자가검사 키트 배포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일일 확진자 수는 현재 집계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상용화된 이 메신저 리보엑산, 메신저 mRNA 기술, 백신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 기술이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약업체 모더나가 150명의 피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특수 제작된 mRNA 백신과 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암의 재발이나 사망을 44%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게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m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용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mRNA 기술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 질병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남가주의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매우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60도 내외에 머물러 한겨울 기온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39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0도, 37도, 해안 지역은 58도, 4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15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이 연말을 맞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준 한인들의 스토리를 이번 주에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인 시니어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려들었던 시니어층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준 한인타운 노인센터 정문섭 이사장과 브래들리 부이사장을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타운 내 한인 시니어들에게 있어서는 무료 교육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삶의 활력을 얻고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약 2년여 동안 노인센터는 문을 닫아야 했으나 올 들어 1월부터 수용인원 제한 등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된 상태로 오픈되어 한인 시니어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되며 점차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센터에 방문하며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는데, 원활한 시니어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센터 이사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래들리 부이사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시니어 센터 재개를 준비할 당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노인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 등 재정 문제에 가장 신경을 기울였다며 모든 임원들의 도움으로 센터 재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노인센터 부이사장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이제 재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데 많은 이사님들 그리고 또 전직 이사장님들 그분들 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의 노력으로 그렇게 다들 이제 재정에 대한 게 이제 좀 더 단단해졌다고 할까요? 노인센터 운영 재개에 관한 재정 계획을 마무리한 후에는 LA 카운티에서 규정한 방역 수칙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노인센터에서 철저히 적용하는 등 노인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안전을 기울였습니다. 센터 문을 다시 열면서 그동안 집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냈던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다시 그리운 만남을 갖게 되고, 센터에서 진행되는 댄스, 서예 등 다양한 수업 등을 통해 삶의 활기를 얻으면서 한인 시니어들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어 보람찼다고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설날, 추석 등 한국 고유 명절의 나눔 행사를 진행해 노인센터를 방문하는 한인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타운 한인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돼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낸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나눔 행사였다며 더 많은 시니어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섭 이사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쉐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야 한이 없죠. 항상 행사할 때마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쉐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죠. 브래들리 부이사장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가 제대로 충당이 안 돼가지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을 적에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죠. 더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정문섭 이사장과 브래들리 부이사장은 노인센터를 다시 찾아준 한인 시니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어르신다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정책에 대해서 이 시와 이 정부와의 관계를 많이 좀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과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리안 시니어 센터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측은 다가오는 흑독기에 개묘년에는 센터 운영 기금 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니어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로컬, 주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납성분이 함유돼서 최근에 리콜된 장난감과 옷, 기타 물건 제품 목록을 공개하면서 자녀들의 납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콜된 품목들은 연방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어린이가 납 중독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납 함유량이 높아서 리콜된 제품들은 현재까지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리콜 제품 목록으로는 그린 스프라우트 스테인리스 물병과 컵, 또 어린이 나비 그물 세트, 헤어 클립 보석, 야외 주방놀이 등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은 신경계 손상 물질로 체내의 납 농도가 높아지면 뇌의 활동이 느려져서 기능 저하까지 이어지는 납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이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해갈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죠. 가뭄 얘기 몇 년 동안 들었더니 또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겨울 폭풍과 함께 비도 몇 차례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조금 해갈되지 않았을까 기대는 했지만 일단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 데이빌 리자도 매니저는 LA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일단 비가 내린 것은 분명히 좋은 징조다라고 밝히면서도 가뭄 해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그동안 바닥을 보였던 저수지의 경우 전주보다 약 1% 정도 수위가 높아지는 등 저수지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기도 했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멀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계속 예보되고 있다면서 가뭄 해갈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여전히 남가주 3분의 2 지역이 가뭄에 여전히 해당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기상학자는 좋은 숫자들이 나타나더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를 보더라도 일찍 찾아온 폭풍우가 1월 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초반에 폭풍으로 많은 비가 내렸었지만 1월부터 다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여름에도 가뭄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리를 마친 퀸 메리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는 15일에 다시 개장합니다. 올해 초 롱비치시는 퀸 메리오를 추가 수리했다며 수리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은 이 퀸 메리오 관광객을 다시 맞고 이 랜드마크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안전과 보존을 위해 중대한 수리를 마친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퀸 메리오 방문객에게는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무료 가이드 투어가 제공되고 이 투어를 통해서는 배의 갑판과 다운타운의 롱비치 해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연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서서히 지나간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모임 많아지셨죠. 그리고 또 연말입니다. 송년 모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바꾼 송년 모임 풍경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호텔에서는 주로 낮 시간대 송년 모임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주말 저녁 송년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도 오후 4, 5시부터 시작해 빨리 끝내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이 호텔 뷔페와 오픈 바로 계속 마시는 술자리 확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몇몇 학교들 동문 모임은 행사장으로 컨트리 클럽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단체 모임과 대형 파티 참석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자 카운티 보건국은 각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년회 예전처럼 많은 술이 오가는 그런 자리는 줄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20자부터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을 받은 민원인이 이것을 스매싱으로 오해해서 외교부에 사실 확인을 하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은 한국 외교부의 로고와 인증마크가 부착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LA 한인타운 노인센터에 솔라 시스템을 기증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솔라 시스템은 한화 큐셀의 솔라 패널 40장으로 이루어진 19.2kW 규모입니다.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노인센터는 현재의 요율 기준으로 연 $10,000가량 지불하는 전기요금을 $2,500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솔라 시스템 설치는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통상 3-4개월 정도 걸려서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는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대학에서 어제 오전 테러 위협으로 일시적으로 캠퍼스가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경 한 남성이 차량 안에 총을 갖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주차장에 있는 학생들은 대피했으며 캠퍼스 내부에 있는 학생들은 이동하지 말고 제자리에 있어달라는 긴급 메시지가 트위터에 게시된 것입니다. 1시간 뒤인 9시 15분경 경찰은 해당 신고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캠퍼스 내 별다른 위협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트위터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차를 타고 캠퍼스를 빠져나가거나 또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면서 패닉 상태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LA 13지구 시의원 수석보좌관이었던 지니 민 씨가 15지구 시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민 씨는 15지구 시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12일부터 수석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13지구 미치오페럴 시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지니민 씨 수석보좌관의 거취도 불투명해졌지만 15지구 시의원으로 첫 당선된 팀 메고스커 씨가 민 씨의 능력을 평가해 영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 수석보좌관은 UC 버클리 언론학을 전공했고 한미연합회에서 일했었습니다. 재미동포 2세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 소셜미디어 분야 주목할 30세 미만의 30명에 선정됐습니다. 이 주인공은 제니 킴 씨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북미 지역의 매니저입니다. 포브스는 월 이용자가 각 10억 명이 넘는 넷플릭스와 MBC 유니버셜, 디즈니 같은 주요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와 틱톡이 협업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30명에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니저 김 씨는 틱톡이 빌보드나 그래미 어워드, 에미상과의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사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이끄는 데도 성과를 올렸다면서 선정 이유를 꼽았습니다. 김 매니저는 USC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뒤에 페이스북에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2019년도 틱톡으로 이직했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한계만이 자욱한 이 거리.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이거 언제적 노래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영화 헤어질 결심 보신 분들은 또 반가운 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정훈이 송창식이 다시 부른 이 안개라는 노래입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상 여부는 1월 10일 시상식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헤어질 결심이 걸어가는 길 뉴욕타임즈에서 또 봐야 할 10대 영화 선정되게 됐었잖아요. 이 걸어가는 길이 기생충이 걸어가는 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 아카데미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러브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 12일 제80회 골든글로브상 부문별 수상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부문에는 모두 5편이 후보로 선정됐는데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4번째로 호명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Non-English Language,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Argentina, 1985, Close, Decision to Leave, RRR. 세계 영화 작품을 대상으로 15개 부문, 미국 텔레비전 작품 12개 부문을 시상하는 골든글로브는 이번 시상식부터 외국어 영화상 명칭을 비영어권 영화상으로 바꿨습니다. 2020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2021년에는 한국계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상은 지난해 인종과 성차별 논란, 운영진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됐고 올해 1월 79회 시상식은 생중계 방송마저 취소됐습니다. 80회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며 생중계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일부 스타들이 시상식 참석을 꺼려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로이터 통신도 후보 발표 이후 소감을 전한 배우나 감독 등이 거의 없었다며 골든글로브가 과거처럼 이번에 최고 스타들을 끌어낼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최악의 고비를 넘었다라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강곡선을 그린 것은 물론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는 이번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하회했습니다. 0.2%포인트 정도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8%가 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서 11월에는 7% 초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11월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도 0.1%가 상승해 시장 전망치 0.3%를 역시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 전월보다 0.2%가 올랐습니다.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가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말이면 이곳 미국에서 물가가 상당히 잡힐 거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1년 뒤 물가 전망을 물었더니 5.2% 오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10월에는 5.9%였는데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휘발유가 4.7%, 식료품은 8.3% 오를 것으로 예상해 전달보다 각각 0.6%포인트와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소비자들의 기대와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말이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될 거라며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ll, I believe by the end of next year you will see much lower inflation if there's not an unanticipated shock. 노동부가 곧 발표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달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전문가 전망치는 10월 7.7%에서 11월 7.3%로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면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연준이 보폭을 줄일 거란 전망도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주 내내 표정이 어두웠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58% 오르는 등 주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너무 믿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말 전문가들이
1년 뒤엔 물가가 잡힐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망이 빗나갔다며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폭의 이목이 이렇게 쏠린 가운데 정책의 주요 판단 근거, 인플레이션 압력을 두고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등을 단행해 금리 상단을 4%로 일단은 올린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 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0.5%포인트 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해 왔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없애기 힘든지에 대한 평가와 연준의 대응 방안을 두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 내 의견이 나뉘어 파월 의장이 2단계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3단계로 고금리 유지 등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가 기준금리 고점 수준과 고점 유지 기간 결정 등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내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경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외신들이 지난해 이맘때 내놨었던 연준의 전망이 크게 빗나간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하고 점도표, 즉 연준 의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비롯한 앞으로의 경제 전망치를 내놓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 고점 수준과 고점 유지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어제 연준은 지난해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올려서 0.0에서 0.25% 수준이던 기준금리가 중간값 0.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것은 현실과 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연준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서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등을 단행해 금리 상단을 이미 4.0%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근원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말 2.7%가 될 것이라는 지난해 말 연준의 예측과는 달리 10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을 계속 과소평가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준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지난해 말 내놨던 이 전망을 통해 올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것은 실제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잠시 뒤 11시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간의 4강전 첫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두 선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라스트 댄스 YTN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 카타르 월드컵 결승 길목에서 생애 마지막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최고수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에 나섭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로 평가되는 메시는 5번의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우승컵은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골배급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모드리치는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이번에는 반드시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메시가 35살, 모드리치가 37살이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두 선수 모두 생애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6강과 8강전에서 모두 120분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올라온 크로아티아의 체력이 두 팀 승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우승후보 영순위 프랑스와 돌풍의 팀 모로코가 맞붙습니다. 16강에서 스페인, 8강에서 포르투갈을 차례로 침몰시킨 모로코가 지금까지 A매치 맞대결에서
2무 5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프랑스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정확한 예상으로 화제를 모은 크리스 서튼 BBC 해설위원은 4강부터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서튼은 우리나라의 포르투갈전 승리와 일본의 독일전 승리를 예측해 인간 문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마스크 투혼으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캡틴 손흥민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싱데이 브렌트포드전을 시작으로 현재 4위인 토트넘의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YTN입니다. 갈색 코트에 뿔테 안경 차림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손흥민.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줍니다. 성민이 형 혹시 얼굴 다치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즉석 사인회 뒤 두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고 팬들은 한마음으로 캡틴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 빨리 회복해서 이제 남은 시즌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줬으면 한 바람입니다. 시즌 중간에 열린 겨울 월드컵으로 토트넘의 후반기 일정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브렌트포드 원정을 시작으로 줄줄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재개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팀과 작별한 벤투 감독은 마지막까지 손흥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